안녕하세요. 특수교사 권영덕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시청하게 될 21개 기관의 설명 영상을 보기 전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설명은 많은 특수교사 중 한 명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이들의 진로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졸업 후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보통 취업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대학 형태의 진학을 하게 됩니다. 취업하는 아이들은 일반 고용, 보호작업장, 기타 훈련기관 등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진학을 하는 아이들은 인가대학과 비인가대학 형태의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가대학은 나라에서 지정한 곳으로 졸업 후 학사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고, 비인가대학은 학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비인가대학은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사 자격의 유무보다는 아이들의 능력 정도에 따라 취업률이 달라지니 무조건 인가대학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곳, 그래서 아이들의 능력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맞춰 많은 대학 형태의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로 복지관 평생교육 형태의 비인가대학, 땡땡대학이나 땡땡 아카데미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 진학을 준비하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갈 곳은 다행히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취업이 끝이 아닙니다. 직업, 주거, 일상생활, 여가, 취미, 이직, 돈관리, 부모 사후 등까지 차츰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가정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관련인과 기관 등이 협력한다면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진로 직업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졸업 후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많이 갑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사회로의 전환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지역복지관, 학교 일자리 사업 등과 맞물려 운영되게 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아이들의 평가를 통해 기능을 선별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적합한 능력의 아이들을 배치하여 실습과 취업으로 연결합니다. 지역사회 복지관은 많은 아이들, 특히나 기존의 기관을 이용하던 아이들을 중심으로 취업을 연결해주고, 학교 일자리 사업은 교육청 사업으로 1년 단위의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기타 개인의 역량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개별적인 기관 연계로 취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직업 능력에 따라 직업적응 훈련,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일반 사회로의 경쟁고용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서울 지역의 직업재활시설은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진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학 형태로의 진학은 보통 인가대학과 비인가대학이 있습니다. 인가대학은 나사렛대학교 브릿지학부, 한국복지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나사렛대학교는 심층 면접을 통해 선발이 이루어지고 교사의 추천서가 전제됩니다. 비인가대학은 호산나대학, 안산에이블대학, 성모대학, 평생교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전형 방법이 상이하긴 하지만 보통 면접과 상담 후 적응기간 평가를 거쳐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 특수학교 전공과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주어지는 무상교육의 형태로서 직업교육과 일상생활 훈련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일반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우리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의해 많은 대학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화면처럼 복지관 형태의 비인가 대학은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인기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찾기 힘들었던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들의 진학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서울대를 갈 수 없듯이 입시에는 경쟁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성적, 능력, 기능, 수준 등의 기준에 의해 원하는 기관에 입학을 못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많은 대학들이 생겨났고 갈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공별 교육과정 내용이 어떤지, 학생 수와 교사 수는 어떻게 되는지, 졸업 후 취업 방향과 실제 취업 사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적성에 맞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의 실력에 맞는, 등하교하기 좋은, 아이와 잘 맞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교사의 욕심은 잠시 걷어내고 아이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후 또는 부모 사후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거란 단순히 머무르는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자 일상생활, 사회 참여, 자기 옹호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지역 내 IL 센터는 탈시설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여 가정에 속해 있는 아이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사실상 장애인의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다루는 기관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체험형과 자가형이 있는데, 체험형은 정해진 기간에 독립생활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독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자가형은 자가, 전세, 월세 등의 형태로 주거가 되면 나머지 부분을 담당자가 와서 채워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탈시설을 위해 서울시에서 그룹홈을 확장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면처럼 주거 지원에는 단순히 주거 공간의 마련이 아니라 자기관리, 가사관리, 보건, 개인안전, 비상대응 계획, 금전관리 등의 생활기술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경제, 돈관리입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하여 일정한 수입이 생기거나 또는 부모 사후로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야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려받은 큰 돈에서부터 장애인연금, 월급 등의 소득 관리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잘 기억하고 때가 되었을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제도는 화면처럼 재산을 관리해주며 소득의 바른 사용을 지도합니다. 별도의 관리비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화면은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의 운영체계입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체육센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별별이라는 곳은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유지를 지원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모델 정착 및 확산을 지원합니다. 현재 지점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생활 중 독서와 관련된 지원기관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하여 기존에 어려웠던 책과 자료들을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지원하여 줍니다. 다양한 형태의 책과 잡지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에서부터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21개 기관의 영상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길 희망합니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신 기관과 담당자들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시된 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이상 특수교사 권영덕이었습니다. 좋은 시청 되세요.